안녕하십니까, 홍기빈 클럽입니다. 오늘은 제가 잘 안 하는 일, 예측 비슷한 걸 한번 해볼까 합니다. 뭐 대단한 예측은 아니고요. 이제 시작된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바라보면서 전 세계 여러 전쟁 상황이 장기화되지 않을까 걱정 섞인 예측입니다. 재작년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루가 뭐다 하고 평을 내놨습니다. 이제 곧 끝난다. 러시아가 곧 점령할 거다. 아니다. 우크라이나가 성공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지금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 말들 중에 맞은 것 아무것도 없고요. 지금도 정체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좀 더 어려워 보여요. 그럼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요즘의 전쟁은 계속 장기화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의 전쟁이 장기화되는 첫 번째 원인을요, 저는 지금 이 탈냉전 시기의 특징으로 저는 꼽고 싶습니다. 냉전 시대를 한번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개의 초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두 나라가 만약에 충돌을 할 경우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갈등이 비화돼서 바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항상 배제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독하게 갈등이 비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극 체제가 깨지고 지금 탈냉전 시대에 들어와서 일극 체제 혹은 뭐 가까운 장래에 무극 체제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극 체제나 무극 체제가 들어선 다음에는 그렇게 국지전이 확산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가 애매해지고요. 대신 아주 기묘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익을 갖는 세력들의 숫자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예가 아마도 2000년대 초에 있었던 이라크 전쟁이 아닌가 합니다. 자, 이 전쟁이 처음에 시작될 때는요, 금방 끝날 것이다.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바로 빠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전쟁이 한 달, 두 달, 세 달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이 늘어납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개전 초기에 러시아가 키이우를 침공해서 만약에 여기 성공해가지고 러시아 뜻대로 속전속결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이 전쟁이 빨리 끝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키이우 침공 작전이 실패하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런저런 소강 상태가 벌어지고요. 전쟁이 한 6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부터는요, 제가 직접 검명하기는 그렇지만은 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한 물적 또는 무형적 이익을 자기 이해관계로 삼는 세력들이 순식간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냉전이 끝나고 나서 이 상황이 된 다음에는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국지전이 빨리 끝날 전쟁이라면 빨리 끝나고 말든가, 이게 일단 3달, 4달, 5달을 넘게 되면은 확고한 어떤 세력의 끈끈한 연대 같은 것이 형성이 돼서 계속 늘어지는 겁니다. 이란 이스라엘 전쟁은 어떨까요?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매개고리로 해서 유가의 불안정을 자신의 적극적인 이해관계로 삼는 세력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일종의 초국적 행위자의 형태로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전쟁의 성격이 분명치 않다 혹은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한 3가지 정도의 성격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방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방전은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싸울 거 선빵을 날려서 우위를 점하자. 뭐 이런 성격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 같은 이 예방전의 독트린을 되살린 인물이 있는데, 조지 W. 부시, 그러니까 아들 부시 대통령이 2000년대 초에 9.11 사태를 겪은 후 어차피 벌어질 알카에다와의 전쟁을 놓고 우리는 선제 공격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을 치렀죠. 자,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 전쟁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몇십 년간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하고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그리고 전통적으로 러시아의 일부라고 여겨지기도 했던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바로 우크라이나를 앞세운 미국과 서방 세력이 러시아와 지금 한판 하겠다는 거 아니냐. 그래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전쟁은 바로 이 예방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경우에도 이미 이 예방전이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마 맞을 거예요. 이란이 1979년에 혁명을 겪은 이후에 이 이란과 이스라엘은 서로를 갖다가 아치 에너미, 그야말로 불구대천의 적수로 서로를 공언을 하고서 이른바 그림자 전쟁, 섀도우 워라고 하는 걸 진행해 왔죠. 서로 간에 이미 벌어질 전쟁에 대해서 예방적인 혹은 예비적인 무력 행동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두 번째, 방어전의 성격이 있습니다. 방어전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또는 근대에 존재하는 이 영토 국가들이 자기들의 영토를 온전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영토와 맞물린 아주 예민한 문제인데요. 말할 것도 없이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는 지금 이 전쟁을 방어전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러시아와 유지하고 있었던 국경을 러시아가 무시하고 쳐들어왔고요. 지금 점령하고 있고 상당 부분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가 우크라이나의 정부 세력은 언제까지 이 전쟁을 해야 되느냐? 우리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온전하게 회복할 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계속될 것이다 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도 여기에 적극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경우에는 영토를 접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예민한 문제는 가자지구 문제겠죠. 특히 가자지구 안에 하마스가 들어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정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하마스라고 하는 세력은 알고 보면은 이란의 대리 세력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자 지구를 완전히 쓸어서 하마스 세력을 완전히 섬멸하게 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자기들의 그 영토의 안전성을 갖다가 수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행위이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대리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어떤 아주 힘이 센 여러 개의 세력들이 있을 경우에 이 힘이 센 세력들이 직접 맞붙게 되면은 이건 고래 싸움이 되잖아요. 자신들이 예측하지 못할 여러 위험들을 낳을 수 있고 여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들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각자가 데리고 있는 새우들을 내보내서 새우들끼리 싸우게 하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대리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미국과 서방 세력이 바라볼 적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명확하게 대리전의 성격을 띠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최소한 이게 러시아의 푸틴의 시각이기도 합니다. 즉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를 앞세워가지고 지금 군사행동을 해서 러시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초반전에 압도적으로 러시아의 그 열위에 있다가 지금까지 전황을 계속 유지해 올 수 있었던 힘에는 미국과 독일과 같은 서방 국가들의 물적인 지원이 압도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본다면은 이거 분명히 대리전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확실할 수는 없는 하나의 추측의 범주에 있습니다만은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과연 이게 두 나라 정부만의 전쟁인가를 의심해 볼 만한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 유가의 상승에 대해서 적극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세력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어떤 군사행동이 벌어지는 것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세력들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합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번에 벌어졌던 군사적인 갈등은 꼭 두 나라 정부의 독자적인 결정이라기보다도 일종의 초국가적인 행위자들의 어떤 합을 맞춘, 말하자면 대리전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의심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 전쟁 모두가 언제 끝난다라고 말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라는 점 하나 하고요. 두 번째,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이 세 가지 전쟁의 성격이 모조리 중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 쉽게 끝났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합니다. 우선 예방전을 생각해 보시죠. 예방전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건 언제 오겠어요? 언제 서로 선빵을 날릴지 모르는 위험한 상대방이 나와 친구가 되고 벗이 돼서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이러면 예방전이란 건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런데 러시아가 나토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때는 언제일 것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될 때는 언제일까요? 참 요원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79년 이후로 아웅다웅 거의 반세기를 싸워왔던 이란과 이스라엘이 예방전을 벌이지 않아도 되는 시점이 온다? 이거 참 요원한 얘기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방어전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 방어전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면은 러시아에게 빼앗긴 돈바스라든가 심지어 크림반도 같은 땅까지 다 빼앗아서 온전하게 옛날에 우크라이나 영토를 회복할 때까지다라고 하는 걸 방어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부분에 있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언제까지 가자지구에서의 군사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 번도 정확하게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연 두 나라 정부가 공언하고 있거나 아니면 암묵적으로 말을 뭉개고 있는 그 목표가 언제 달성될지 이건 모호하기 짝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이 대리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도 전쟁이 장기화되는 것에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대리전을 벌이는 세력, 그 주체 세력들은 아주 큰 그림, 요새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빅픽처들을 가지고 있고 지구정치 경제라고 하는 이 거대한 체스판을 놓고 굉장히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서 구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당장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해가지고 바로 행동이나 의사를 접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깊이를 알 수 없는 그야말로 옛날 냉전식 농담으로 이 크레물린 궁전처럼 속을 알 수가 없는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 속에서 행동을 하게 되니까 또 언제 이 전쟁이 끝나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자, 이 성격들을 합쳐본다고 한다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3개월이 경과했을 적에 이 전쟁 한없이 가겠구나 라고 예측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어쩌면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낯설 수도 있겠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 큰 전쟁 없이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길게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난 30년간은 굉장히 특이한 때였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겁니다. 큰 군사 분쟁이 없었고요. 북지전이나 다른 전쟁이 있다 하더라도 기간은 길어질지언정 규모가 확장되는 것은 어느 정도씩 막는 시스템이 작동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냐? 굉장히 불길한 예언이고 그냥 제 입방정이기를 바랍니다만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40년 동안의 평화로운 시기를 마치고 지정학적인 불안이라든가 항시적인 전쟁 위협이 지구 곳곳에서 터지는 것을 당연한 조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로 지금 들어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불길한 시절에는 친구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호시탐탐 스탠바이 저희 홍기빈 클럽 지켜봐 주십시오.